이제 25년도 됐으니까 우리가 좀 반면교사를 좀 해볼까요? 발전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반면교사도 상당히 좋으니까 시작을 한번 해보죠. 오늘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제가 하자고 한 게 아니라 용찬우, 용호수, 박찬우가 올해 한 초중순 정도에 이제 본인이 싸움을 하면은 흑자일스 같은 건 뭐 반으로 접을 수 있다. 뭐 10초? 10초인지 20초면은 뭐 반으로 접는다. 뭐 슉슉 피한 다음에 뭐 폭 때리면 쓰러진다. 뭐 이런 식으로 센 척을 자꾸 해서 제가 2대1로 붙자. 1대1로는 불합리하니까 그 대필이 데리고 와라 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건 다 쌩 까더니 이제 싸움을 피하는 게 쪽팔렸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를 뭐 긁으려는 것 같죠. 이제 12월 29일은 제 동생의 기일이고요. 제 동생이 이제 돌아간 날이고요. 이제 오송 워터웨이는 이제 용찬우, 용호수, 박찬우가 제 동생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장소죠. 제가 이 장소가 아니라고 정정을 해줬는데도 계속 오송수로라고 하고 있죠. 거기에서 싸우자. 허위사실 정정하면 심판의 주먹으로 정의를 구현하겠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꼭 복수할게요. 이제 용찬우, 용호수, 박찬우는 이제 본인이 직접 그 진정서 같은 데에다가 흑자일스가 동생을 죽였다고 쓴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 동생한테 이제 복수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하고 이제 또 말만 하고 도망가지 마라. 41살 처먹은 조지훈아. 또 말만 하고 뭐 이건 이제 제가 용찬우한테 자주 썼던 얘기인데 얘는 창의력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걸 따라 쓰는 뭐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전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이런 거는 봐도 뭐 사실 뭐 딱히 그렇게 뭐 분노나 이런 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불쌍한 감정이 많이 느껴져서 짜증은 좀 나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12월 29일에 오송수로에 가서 이제 오송수로가 워낙 길기 때문에 뭐 오토바이 타고 여기저기 계속 싸돌아다니면서 한 4시간 정도를 기다렸는데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용찬우, 용호수, 박찬우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도망칠 거는 뭐 진작에 알고 있어서 사실 놀라지는 않았고, 왜냐하면 여기 이제 도망칠 장치를 해놨잖아요. 허위 사실을 정정하면 심판의 주먹으로. 그러니까 안 싸우고 나서 내가 쫄티한 게 아니라 네가 허위 사실을 정정하지 않아서 안 나간 건데?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센 척을 하는 글에조차도 이제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거가 이제 상당히 좀 불쌍하죠. 왜냐하면 저는 용찬우, 용호수, 박찬우가 싸움을 못하는 게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좀 짜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저도 뭐 격투기 선수하고 1대1로 못 싸워요. 싸우면은 빠르면 5초, 오래 버티면 10초 정도 버틸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창피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그 격투기 선수한테 진다고 해서 창피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격투기 선수랑 싸우면은 5초에서 10초면 집니다라고 그냥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용찬우, 용호수, 박찬우의 문제는 얘는 싸움을 많이 못 하잖아요.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남자 중에 가장 못하는 사람일 텐데, 신체가 건강한 사람 중에. 근데 그거를 인정 안 하려는 꼴이 좀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용찬우, 용호수, 박찬우가 흑자일수 조지훈 내가 너랑 왜 싸워? 너랑 싸우면 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그건 맞긴 하지 라고 넘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싸움을 너무 못하게 생긴 사람인데 뭐 슉슉 퍽 하면 흑자일수 다운 뭐 이러고 반으로 접어버린다, 뭐 10초면은 이긴다, 뭐 이런 식으로 센 척을 하고, 이 센 척을 할 때 죽은 사람이 생각나게끔 이렇게 상대 마음을 긁으려고 하고, 그 와중에 또 진짜로 싸움기는 무서우니까 도망갈 구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는 이 한편의 인스스가 용찬우, 용호수, 박찬우가 어떤 사람인지를 거의 다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그 상대의 죽은 동생의 기일날 싸움을 잡는 거, 그리고 그 죽은 동생의 장소라고 생각하는 곳에 싸움을 잡은 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용찬우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폐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볼 수 있는 거고, 얘가 상대를 어떤 식으로 공격하면서 살아왔는지, 여기서 사실 이 두 줄로 인성이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를 비롯해서 유튜브나 뭐 숲이나 뭐 이런 곳에서 아무리 막 쟤는 되게 매운맛이야 뭐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정말 손에 꼽거든요. 몇 명 없습니다 진짜. 그 매운맛으로 방송을 하는 그 몇몇 사람들, 또 뭐 개념이 없게 방송을 한다고 불리우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손에 꼽아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보통 이제 감옥에 가거나 갔다 왔거나 다 이러고. 그리고 두 번째, 근데 이렇게 상대를 공격을 하지만 사실은 무서우니까 싸우지 않을 자신의 안전장치를 이렇게 만들어 놔요. 이제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불쌍해요. 여기도 사실 좀 그렇긴 한데, 여기도 이제 너무 많이 불쌍한 게, 아니 용찬우, 용호수, 박찬우가 육체적인 싸움으로 흑자일스한테 지는 거는 그건 너무 자명한 거라
그냥 누가 봐도 그냥 뭐 당연히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다툼이 있을 때 처음부터 막 이렇게 뭐 육체적으로 뭘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제가 짜쳐 보이니까. 근데 걔 쪽에서 먼저 제 육체적인 약점을 자꾸 걸고 넘어지고 뭐 몸이 안 좋다, 뭐 살이 쪘다, 여유증이 어떻다 이런 식으로 자꾸 비하를 하면서 자기는 센 척을 하니까 아 그럼 붙자. 대신에 불합리하니까 불공평하니까 2대1로 하겠다라고 말을 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긁혀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너무 불쌍하죠. 왜냐하면 실제 본인이 처한 상황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인생이 그러잖아요. 본인의 실제 비율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사진마다 전부 잡아 늘려놓고 본인의 실제 키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맨날 깔창을 끼고 다니고 고소장에는 자기가 170이 넘는다고 거짓말을 쳐놓고 이런 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게 새해부터 1월 1일부터 이걸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미 이런 걸로 반면 교사를 많이 삼았지만 여러분도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좀 되짚어보면서 2025년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건강한 멘탈을 갖기 위해서 반면 교사 삼으시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걸 다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엊그저께 이 장소에 저는 나갔지만 용찬우, 용호수, 박찬우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실 전달도 해드리고 왜냐하면 용찬우, 용호수, 박찬우가 계속해서 센 척을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또 제가 격투기 선수랑 그랬던 것처럼 제가 쫀 것처럼 이해하실 분들도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방어는 해야죠. 저도 유튜버한테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용찬우한테 쫄았다는 이미지는 뭐 거의 뭐 유튜브에서 사형 선고나 다름없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꼭 복수할게요. 그러니까 본인이 고인을 이용해서 상대를 공격하는 사람인데 여기 고인 존중을 써놓는다고 해서 그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얼굴에 똥을 쳐바른 다음에 여기에다가 향수입니다라고 써놓는다고 해서 그게 향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얘의 사고방식이 저는 좀 일본의 좀 안 좋은 사고방식하고 좀 유사한 부분을 많이 보거든요. 이제 일본이 이제 과거 우리나라한테 좀 안 좋은 일을 했던 것을 인정을 안 하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정하려는 사람도 있고 안 하려는 사람도 있고 일본 전체를 싸잡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이유 같은 거를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찝는 게 뭐냐면 일본인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몸가짐, 옷 매무새, 뭐 주변 정돈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을 인정을 해버리는 것과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크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본인에 비해서는 좀 덜 그렇잖아요.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실제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인들은 우리보다 조금 더 그걸 인정하냐 마냐에 따라서 사실이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용찬우가 많이 좋아하는 아이덴티파이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용찬우가 이런 짓을 통해서 고인을 이용해서 흑자일스를 공격한다고 다 이해를 하고 있지만 자기는 고인을 존중했다라고 가로 열고 네 글자 써놓으면은 그게 사실이 변하는 거로 생각을 하고 살고 있고 이런 정신세계 때문에 사실 현재 지금 이 세상에서 도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이제 용찬우, 용호수, 박찬우의 어머니나 아버지나 뭐 형제나 주변 사람들이 왜 이걸 말리지 않는지 지금 최근 1년 동안은 이걸 계속 의아해하고 있고요. 자꾸 이런 짓 때문에 송사에서 계속 불리해지고 유튜브도 복귀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본인이 계속 사람들을 바꾸게 해줄 수 있는 강사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그 강사도 되지 못하는 게 전부 이런 삶의 태도 때문이잖아요. 이런 것만 안 했어도 사실 좀 덜 해요. 예를 들어서 용찬우, 용호수, 박찬우가 그냥 최초의 저랑 문제가 됐던 것처럼 본인의 신체적인 컴플렉스 때문인지 헬스하는 사람들, 몸 키운 사람들을 좀 비하를 했어. 그리고 실제보다 더 부자인 척을 했어. 백만장자 행세 같은 걸 했어. 포르쉐가 없는데 포르쉐 있는 척을 했어. 거기에서 문제가 멈췄다면 지금은 사실 이미 질리고 지겹고 사실 더 이상 뭐 공격할 수 있는 원동력 같은 게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고인을 이용해서 상대를 공격하고 계속해서 거짓말로 자기의 잘못을 숨기고 은폐하려고 하고 본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공격하고 욕하고 특히 다른 사람의 죽음 같은 거에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니까 본인이 살고 싶은 인생을 절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고 제가 만약에 용찬우, 용호수, 박찬우의 지인이라면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막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주변 사람들이 진짜 이해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저도 레드필한테 많이 화를 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레드필 코리아는 용찬우, 용호수, 박찬우가 이런 걸 올리던 당시에
용찬우, 용우수, 박찬우 사무실에 찾아가서 같이 저를 막 이렇게 조롱하는 고인을 언급하는 거를 컨텐츠를 같이 찍고 그걸 쇼츠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자기 인스스에도 막 그런 걸 올리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용찬우, 용우수, 박찬우는 이제 이 지경까지 보니까 약간 아픈 사람 비슷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진짜 아픈지 어떤지는 제가 알지를 못하지만. 근데 레드필 코리아는 정상적인 사고를 하던 사람이었어. 이제 문제가 없진 않지만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거기 가서 그러고 있는 걸 보니까 오히려 레드필 코리아가 더 악해 보이더라고요. 쟤는 저러면 안 되는 걸 본인이 알 텐데 저러고 있는 거니까. 용찬우, 용우수, 박찬우는 이제 애초에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태어났거나 지금은 뭐 소실을 했거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로 어떤지는 제가 모르지만. 근데 레드필 코리아는 이걸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그걸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더 악하게 보여서 레드필 코리아한테 오히려 더 화를 냈고 좀 그랬던 게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런 투사는 이제 맨날 나오는 거긴 하지만 저는 도망친 적이 없어요. 근데 또 뭐 이러면서 도망친다고 말을 하잖아요. 저는 만약에 지금 용찬우가 제 전화번호를 알잖아요. 용찬우, 용우수, 박찬우가 만약에 지금 전화를 하든 문자를 하든 지금 붙자고 하면은 지금 택시 타고 가겠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써야 돼요. 내가 택시를 타고 용찬우, 용우수, 박찬우가 있는 위치로 갈 건데 그 위치에서 서로 만나자마자 바로 육체적인 다툼을 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이나 이런 게 없다고 뭐 맹세합니다. 서약합니다. 약속합니다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예전이랑 똑같이 일단 오시라니까 이러고 나서 내가 갔는데 네가 안 써주면 어떡할 건데 그럼 당하신 거죠. 이제 이런 일은 안 당해야 되니까 또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걸. 저는 바보가 아니니까 그런 걸 당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써주면 무조건 가요. 그러니까 저는 도망간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는 도망갔죠. 저는 원래 장희영 아나운서가 하려고 하셨던 그런 만남의 자리도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구제혁 씨를 통해 가지고 저하고 토론, 논쟁 같은 걸 하려고 했고 그 구제혁 씨가 하려던 것도 본인이 또 파토를 냈고 그다음에 지금 12월 29일에도 지가 안 나왔고 자기가 전부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흥룡대전 초창기에 제가 엄청 여러 번 토론을 하자고 계속 얘기했지만 본인이 계속 도망치면서 고소고소 총난차를 치고 뭐 살인죄 고소를 하고 막 이걸 했으니까 자기가 도망을 쳐놓고 이제 이러고 있는 게 너무 전 이런 건 이제 좀 불쌍해요. 왜냐면 예전에는 이런 것 때문에 저도 당연히 억울한 마음이 많이 컸죠.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용찬우, 용우수, 박찬우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 적어요. 그냥 대다수의 사람은 용찬우, 용우수, 박찬우가 이걸 써도 그냥 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새끼 또 이러네. 그 밈 중에 지금 빨리 코인 사야 돼 눌러보면은 어떤 할아버지한테 어떤 간호사가 밥을 먹여드리고 계시고 또 이러신다 뭐 그런 밈이 있잖아요. 약간 그것처럼 이제 얘가 사실 어떤 말을 해도 이 새끼 또 이러라네 그냥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제 화나는 마음이나 억울한 마음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좀 많이 불쌍해요.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맨날 하는 짓거리가 그 강남에서 그 비싼 월세 내면서 그 거기서 돈 녹이면서 이런 거 쓰면서 자신의 마음을 풀어야 하는 인생은 얼마나 불쌍할까 그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들긴 합니다. 저는 이제 최근 며칠간 좀 바빴어요. 토요일에는 그 애들하고 같이 뭐 스파링하고 그 오랜만에 만난 애들하고 또 밥 먹고 뭐 이야기 나누고 뭐 복 많이 받아라 이제 이러고 헤어지고 다음 날에는 머시미하고 이도현 변호사 만나서 오토바이 타고 오성수로 가서 기다리고 또 저녁에 또 같이 밥 먹으면서 뭐 이렇게 하자 하고 또 그날 또 아내하고도 저녁에 또 시간을 보내고 또 어제는 또 제가 좀 집을 좀 사고 싶어서 부동산 갔다가 또 연말이니까 와이프랑 또 데이트도 하고 또 어제 다리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오토바이 살짝 타고 오늘은 또 집 보러 다니고 그다음에 또 와이프하고 그 처음으로 좀 그 불멍 같은 걸 해봤어요. 사서 제가 좀 깜짝 이벤트로 준비했거든요. 제가 불멍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전 여친들하고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불멍 그 장비를 사서 장작이랑 사가지고 아까 불을 피우는데 생각보다 불이 잘 안 붙어가지고 좀 고생하긴 했지만 와이프랑 같이 불멍하고 또 케이크 사온 거 같이 뭐 이렇게 촛불 불고 먹고 막 이러고 있는데 당연히 오늘도 헬스장에 가서 회원분들하고 인사도 하고 또 덕담도 서로 주고받고 근데 지금 월세 몇백만 원씩 내면서 사무실에서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인스스를 쓰고 있어요. 아마 이제 또 뭐 술을 처먹었겠죠. 너무 불쌍해요. 이제 그냥 되게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 나는. 그냥 재산을 점점 탕진하면서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여기에서 좀 배웠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일단 사람이길 포기하는 언행은 하지 말자.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서 어떤 사람한테 욕을 할 수도 있고 쌍욕할 수도 있고 어떤 폭력적인 무언가 나올 수 있죠. 인간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폭력성을 가지고 있고 이성을 잃거나 하면은 또 그런 것들이 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런 폭력성도 적당한 선에서 해야 하고 아무리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선을 지키면서 얘기를 해야겠죠. 그 선이라는 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이게 고인을 이용한 공격은 누가 봐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쓰면은 심지어 그 지금 DC에서도 가장 매운 갤러리라고 불리는 보빌겔에서도 지지를 못 받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죽은 가족을 건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이런저런 거 다 공격을 해도 그래도 패드립 같은 건 잘 안 치고 뭐 죽은 가족이라든지 뭐 어떤 힘든 일 같은 걸 뭐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짓을 하니까. 그리고 지금 본인이 누가 봐도 본인이 갖지 못하는 거 본인이 나약한 점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도 이건 저 역시도 어느 정도 포함은 될 거예요. 저도 뭐 몸이 좋아 보이는 거, 막 세 보이는 거, 그다음에 뭐 좀 멋있어 보이는 행동 이런 거를 실제 저보다 더 그렇게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겠죠. 인간은 누구나 있겠는데 그게 과도하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자기는 실제로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실제로는 흑자일스를 뭐 10초 만에 반으로 접을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없는 사람인데 그다음에 실제로는 흑자일스의 죽은 동생을 위해서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인데 실제로는 본인이 도망을 다니는 사람인데 그냥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과 장소를 고른 그런 사람인데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 척 살아가야 하면은 이게 다른 사람한테 어떤 피해를 주냐 마냐를 떠나서 자기가 망가져요. 저는 이 거짓말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싫어했고 원래 싫어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잘 보여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해요. 이건 제 주변 사람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거짓말에 많이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를. 그리고 제가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 중에서 정상적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거의를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될 정도로 못 봤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본인의 인생이 망가지거든요. 이렇게 거짓말로 인생을 살면 지금 당장 내가 거짓말을 할 때 그걸 믿는 사람은 속일 수 있겠죠. 근데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뭘까요? 만약에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을 데려다가 제 경우라면 나 원래 되게 세서 격투기 선수랑 해볼 만해 라고 말을 했다고 쳐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흑자님 진짜 세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믿었다 쳐요. 그렇게 그 사람을 속여서 내가 얻은 이득이 뭐가 있죠? 진짜 단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상대를 그렇게 속여서 내가 실제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느껴지는 시간은 굉장히 짧거든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을 듣고 상대가 하는 리액션을 봤을 때 희열 그 진짜 그 찰나거든요. 몇 분밖에 안 돼요. 근데 인간이 고지능을 가지고 있어서 진짜 바보가 아닌 이상 거짓말을 했다는 걸 본인이 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이 들 때 본인도 모르게 괴로운 생각도 들어요. 괴로운 마음도 들어요. 그 사람을 그렇게 속였지만 실제 나는 그렇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를 점점 파괴하는 행동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런 인생을 길게 살았다? 저는 어느 정도 뇌에 데미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계속 밥 먹듯이 하던 사람들이 리플리 증후군 같은 거 걸리고 막 이런 것처럼 저는 그렇게 인생을 오래 사는 사람은 뇌에 데미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뇌과학자분들 채널에서 실제로 뇌에 데미지가 있다는 얘기를 이미 들었지만 뭐 제가 아는 척 할 만한 분야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12월 29일 저는 오송수로로 나갔지만 용찬우, 용우수, 박찬우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한테 전달드리고요. 저는 앞으로 용찬우, 용우수, 박찬우하고 뭐 육체적으로 어떤 뭐 다툼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은 일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사될 것 같지도 않고 최근에는 제가 또 격투기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너무너무나 이제 불합리한 일이 될 거라서 앞으로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현병 같은 걸로 느끼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뉴욕 매치 외국 직장 동료한테 낑겨이 같은 놈이 한국에 있다고 수다 떴는데 아직도 그런 애가 살아있냐고 니네 나라 진짜 안전하다라고 웃더라. 저는 사실 박찬우, 용찬우, 용호수가 미국을 빠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걔는 미국을 갔다 왔잖아요. 1년인가 2년 있다 왔잖아. 미국에서 본인 같은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자기가 알고 그게 실제로 영상으로도 남아있잖아요. 걔가 길거리 걸으면서 셀피를 하고 있었는데 동영상으로 그냥 걸어가다 보니까 어떤 덩치가 큰 흑인이 지나쳐가면서 용찬우, 용호수, 박찬우를 조금 신기하게 쳐다보면서 뭘 찍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용찬우, 용호수, 박찬우가 나 찍고 있어 라고 대답을 해놓고 자막에는 욕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흑인한테 마치 욕을 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미국에서 산 거잖아요. 그게 단편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용찬우, 용호수, 박찬우가 미국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보여주잖아요.
실제로 덩치가 큰 외국인들한테는 찍소리도 못하고 본인의 생각과 다른, 본인이 실제로 하고 싶은 말과 다른 말을 하면서 숨죽여서 살아놓고 사실 마음속에서는 그 덩치 큰 사람들을 보면서 막 욕하고 싶고 따지고 싶어 하는 마음을 참으면서 살아온 게 그 한 장면에 다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걔는 제 생각에 미국에 가서 행복하게 못 살 것 같거든요. 제가 주변에 영어 잘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미국에 살고 계신 제 구독자분들도 많으니까 영어 잘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영어도 사실 그렇게 잘하지도 않는다 그러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용찬우가 맨날 한국은 까면서 미국은 빠니까 그럼 미국에서 살지 왜 안 살아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 그 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미국에서 안 행복했다.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왔겠죠. 만약에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진짜 미국에 맞았고 미국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본인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에서 계속 살았겠죠. 안 가봤는데 미국에 왜 안 갔냐 하고 미국에서 이미 살고 있는데 왜 돌아왔냐는 다른 거니까. 근데 돌아온 거에서 보이잖아요. 미국에서 적응을 못했다. 그러니까 그런 인생 자체가 저는 투사인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미국에서 적응을 못해서 한국에 돌아와 놓고 계속해서 미국을 빨면서 미국은 이런 선진 문화가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라고 한국을 까는 게 그냥 제 생각에는 이래요. 미국에서는 도저히 못 살아. 한국에서는 살 순 있어. 근데 한국에서도 불행해. 그러니까 내가 이 한국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이유가 내가 잘못된 게 아니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나는 미국, 한국, 세상 그 어떤 나라에서도 적응을 잘 못하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걸 인정하는 걸 내가 못 참겠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미국은 그렇다 쳐. 내가 미국은 포기하고 한국으로 왔어. 근데 한국에서도 내가 적응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잘못된 거야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는 투사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그냥 찍먹, 심포도, 런, 인생. 저 세 단어로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찍먹, 자기는 몸 키우려고 분유까지 먹었어요. 용찬우, 용호수, 박찬우는 본인 영상에 본인이 올려놨어요. 자기가 헬스 보충제가, 프로테인 보충제가 잘 맞지 않아서 성인용 분유를 먹는다고, 성인용 분유 먹으면서 몸 키우는 거를 지가 영상에 올렸어요. 근데 그랬던 애가 이제 헬스 하는 사람들, 몸 키우는 사람들을 그때만, 흥룡대전 일어날 때만이 아니고 그 이후로도 꾸준히 계속 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찍먹 원툴. 그러니까 아마 걔는 처음에 시작할 때 막 아이돌 개나 소나 다 못 만들고 막 이러니까 자기도 할 수 있을 줄 알았을 거예요. 걔 못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끈기가 없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가장 무언가를 꾸준히 끈덕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떨어져요. 저는 제 주변에 사실 ADHD 같은 거 심한 분들도 몇 분 계시고 한데 그 사람들보다도 떨어져요. 뭐 하나도 진득하게 오래를 못해요. 그게 뭐 르쌍티망인지 뭐 그건 것 같은데. 그리고 심포도, 본인이 갖지 못하는 거를 전부 심포도질을 해요. 그러니까 막 몸이 너무 크면 어쩐다. 그러니까 걔가 최근에 썼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바디빌더들은 격투기 선수한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바디빌더한테 지잖아요. 그럼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투기를 수련하고 있는 사람이 보디빌딩 헬스라는 사람들이 센 척을 하는 게 좀 못마땅해서 바디빌딩 헬스를 한 사람은 격투기 하는 사람들한테 싸워서 못 이긴다라는 자료를 올릴 수 있죠. 뭐 그것도 되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이 좀 억울한 마음에 그럴 수 있죠. 근데 헬창들 격투기 선수한테 안 됨? 근데 자기는 헬창한테도 지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용찬우, 용호수, 박찬우가 맨날 하는 말이 자기의 인생을 살아라, 남한테 자의탁하지 말아라거든요. 이 얘기를 앤드류 테이트나 조던 피터슨 같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니까 그냥 따라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누구보다 자의탁이 심한 게 용찬우, 용호수, 박찬우거든요. 격투기 선수들이 헬창들을 존나 좁힐 수 있다고 쳐요. 자기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자기는 헬창한테도 안 되는데. 헬창이 뭐예요? 그냥 길거리 지나다니고 있는 모든 사람한테 안 되는데. 아니, 네오 컨셉을 잡고 길에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장면을 찍는데 그 와중에도 덩치 큰 남자도 아니야. 그냥 보통 체격의 남자가 마주오니까 자연스럽게 어깨를 피하고 가요. 두 가지에서 문제가 있는 건데, 첫 번째는 다시 찍었어야죠, 그거를. 네오 컨셉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건데 그 어깨를 거의 완전히 옆으로, 그 잔소리 스탑뱃 거의 그 정도로 피하더라고. 알아서 할게, 당하신 거죠, 뭐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피해버리니까. 두 번째는 뭐냐, 역할에 몰입을 못한 거죠. 진짜 네오라고 생각하고 갔으면은 어깨를 안 피했겠죠. 네오가 어깨를 왜 피해요? 그러니까 그 어깨 피해준 사람이 심지어 체격이 크지도 않다니까. 그냥 보통 체격의 남자야. 근데 그걸 피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보다 약한데 헬창들이 격투기 선수한테 진다고 해서 자기랑 어떤 연관이 있냐고. 아무 연관이 없어요. 근데 격투기 선수들한테 자의탁을 하잖아요. 헬창들, 뭐 헬스 유튜버들, 바디빌더들을 욕하고 싶을 때 격투기 선수들이나 아니면 뭐 농구, 축구, 뭐 야구 이런 거 하는 진짜 리얼 스포츠맨들, 그런 사람들 예시를 들잖아요. 자기랑 무슨 상관이 있냐요. NBA 선수면은 걔보다 키가 2배는 클 텐데.
NFL이나 야구 선수들이면 걔보다 체격이 4배는 클 텐데 격투기 선수들은 걔가 단 하루 아니 단 1시간 아니 단 10분도 참지 못할 고통을 참으면서 몇 년 동안 수련을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랑 무슨 상관이냐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자의탁을 해야지만 헬스인들, 헬창들, 헬스 유튜버들, 바디빌더들을 공격할 수 있으니까 자의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걔가 투사가 진짜 너무너무 심한 것 같아요. 자기가 이래야 한다,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진짜 거의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래서 요거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거 진짜 저 기괴했거든요. 나 이것도 너무 불쌍했어. 용겔에 올라온 건데 이거 용찬우가 다음 영상 뭘로 할까요? 전라도 무안국제공항 참사 브리핑. 브리핑 뜻 잘 모르나 얘? 사륜한 용찬우가 분석하는 송민호. 이 둘 중에 뭐 할까요? 이렇게 투표를 올린 거예요. 그리고 투표 결과가 뭐 나왔겠죠? 근데 여기 어떤 사람이 댓글을 써요. 제가 용찬우 채널을 좋아하는 이유는 항상 남과 다른 직관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심 시리즈와 볼 시리즈는 오직 용찬우만 만들 수 있는 걸작입니다. 그런데 이미 언론에서 멍석말이 당하고 있는 특정인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전에 용찬우님이 캔슬을 하려던 사이버 레카들이 하던 행동과 같은 행동이지요. 어떤 주제로 영상을 만들던 용찬우님의 자유입니다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너무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용찬우, 용우수, 박찬우는 사이버 레카 욕을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자기가 싫어하는 송민호가 뜨자마자 그걸 끌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이버 레카지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용찬우, 용우수, 박찬우만 발견한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라 송민호는 이미 전국민적으로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걸 끌어서 뭐 하겠어요. 이거야말로 진정한 사이버 레카잖아요.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진 거죠. 여기에 대한 답변이 뭘까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그나마 나은 답변이었다면은 송민호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눈치챈 게 접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송민호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의 뭐 성견지명, 뭐 사륜안이 맞은 거겠죠. 이런 대답을 하는 게 제가 그나마 생각할 수 있는 좀 이상하지 않은 답변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송민호에게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레카질은 하류 인생 개돼지 하층민 여유 인간들의 일이지요. 여러분은 이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 어렸을 때 학교 시험 보면은 다음 중 그 순서가 올바르지 않은 것은, 부적합한 것은 뭐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A, B, C, 1, 2, 3, 기역, 니은, 히읗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기역, 니은, 히읗 이상한데 고르는 뭐 그런 문제 있잖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푸는. 그런 문제 보는 느낌이에요. 당연히 오답이죠. 아니 본인이 다음 영상 뭐 할까요에 송민호를 걸었어요. 아니 왜 레카지를 하려고 하십니까? 송민호한테 관심 없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대체? 용익 존나 어렵네 진심 이러잖아. 진짜로. 나도 그래서 용익을 만점이라고 감히 말을 못하겠어. 예상을 못했어 나 이거를. 나 보고 나 놀랬어. 아까 봤거든. 방송 키기 직전에 봤는데 나 너무 놀랬어. 이게 무슨 말이야 대체. 개그라고? 개그면 그나마 좀 낫긴 하다. 용익 킬러 문제.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국가적으로 큰 이제 좀 일이 있었잖아요. 너무 안타깝게도. 저는 그것에 대해서 다룰 생각이 없습니다. 그걸 다루는 게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안 할 건데 이번에 이제 그 참사에 대해서 용찬우, 용우수, 박찬우는 인셋을 올렸어요. 잠깐 보여드리자면 지금까지 확인된 사상자 23명 뭐 해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이걸 인셋에 올린 거예요. 뭐 추모를 할 수도 있고 안타깝다고 몰릴 수도 있고 하죠. 근데 귤색 리본이 생길까 이번에. 그러니까 아마 세월호 참사 때 노란색 리본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추모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주항공의 상징색이 귤색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일로도 귤색 리본이 생길까 이번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약간 아픈 단계인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비형 인격 장애 군 중에 나르시스트, 소시오패스, 뭐 사이코패스 이런 종류들이 있잖아요. B형 인격 장애. 거기 공통적으로 있는 게 이 타인의 아픔을 공감을 못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타인의 아픔을 공감을 못하는 사람들 혹은 타인의 아픔을 알지만 무시하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고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나르시시스트도 비슷한 공통점이 있거든요. 타인의 아픔에 공감을 못해요. 혹은 타인의 아픔이 있든지 말든지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걸 이용하고.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이거 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죽은 제 동생을 아무렇지도 않게 끌고 오잖아요. 그것처럼 이거는 타인의 아픔을 공감을 못하는 사람밖에 이걸 못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뉴스에서 집중 보도하는 참사는 어느 시점부터 정치 무기화된다. NPC면 외워라.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 제가 메타인지 능력이라는 용어를 자주 쓰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있고 제 생각에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많이 쓰긴 했어요 최근에. 근데 이번에는 쓸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정말로 메타인지 능력이 약 고장 난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꽤 많이 있잖아요. 이게 진짜라고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라고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원래 있어 왔고 이런 생각 자체가 이상한 게 아닌데 이 국가적인 애도 기간이 지정될 정도의 참사가 일어난 날 이걸 올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 능력이 고장난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이제 저는 약간 아픈 사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아픈 사람이 아닌 이상 이럴 리가 없잖아요. 아니 그런 국가적인 대참사가 나서 일주일 동안 애도 기간을 갖자고 국가에서 정했는데 그 정도의 일이잖아요. 거기에 귤색 리본 생길지 궁금해한다든지 이런 일을 이용해서 정치 무기화 된다는 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은 정상으로 보이세요? 저는 정상으로 안 보여요. 거기에다가 봅시다. 무안 신안 뉴스. 이제 이번 사고가 또 무안에서 있었잖아요. 그 무안군에서 냈던 거를 뉴스 기사가 남겨 있는데 또 그걸 찾아가지고 우울 산업은 언제나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그 얘가 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제 동생의 죽음을 이용하는 것처럼 우울 산업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국가적인 대참사를 이용하는 저는 이거는 환자의 영역으로 봅니다. 이건 아픈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찬우, 용호수, 박찬우가 평소에 정신의학계 그다음에 우울증 관련된 것에서 이제 뭐 비하, 비난, 뭐 비판 뭐 이런 것들을 해왔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뭐 우울증, ADHD, 뭐 양극성 장애 뭐 이런 건 없다. 우울증 산업은 전부 돈 벌려고 하는 쇼다. 뭐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말해왔던 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틈을 타서 그 대참사가 난 군이 정신건강 사업을 했다는 이 뉴스 기사를 올리면서 우울 산업은 언제나 함께합니다라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 사건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 이걸 해요? 이거 정상적인 사람은 못해요. 이거 제 생각에. 내가 우울 산업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쳐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을 어떻게 이용해서 이걸 언급을 해요? 당연히 아무도 못하죠.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리고 막 최근에 용찬우, 용호수, 박찬우하고 좀 비교되고 있는 사람이 옛날에 세월호 참사 때 그 어묵 발언을 했던 그 걔가 그때 뭐 고3이었나 뭐 그랬잖아요. 10대 후반 아니면 20대 극초반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이에 막 일베나 좀 극단적인 커뮤니티 같은 걸 많이 하다가 좀 판단력 같은 게 많이 없어서 그런 일을 한 거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잘못이지만 아 그랬겠구나라는 예측은 돼요. 근데 얘는 지금 맨날 나이 많은 사람들 나이 지적하니까 얘 박찬우, 용찬우, 용호수가 어린 걸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 30대 중반이거든요 지금. 30대 중반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제 오늘 올린 거거든요. 무안공항 참사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찹작품. 이게 사실일 경우 쌈뽕한 로고나 귤색 리본은 출시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파리하는 하이에나들이 희생자를 이용할 확률이 줄어서 다행입니다. 파리하는 유가족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쓸 수 있는 글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이제 어젠가 올린 건데 그러면서 이제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게 투사로 보이기 시작한 거야. 흉병 걸린 NPC들을 동원한 구라 선동이 언제까지 먹힐까? 그러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 자기한테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전부 선동 당한 사람 혹은 정병 걸린 NPC, 뭐 여유인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게 투사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또 보면은 국가 애도 기간을 갖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 국가 애도 기간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당한 참사가 아닌 한 애도 기간은 지나치다 생각한다. 안타깝고 가슴 아프지만 개인의 양심에 맡겨야지 국가나 사이버 계엄군이 슬픔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가진 사람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왜냐하면 하면 안 되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칩시다. 막 좀 자기가 원하는 일을 열심히 잘 하다가 좀 미련 없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렇게 문제 될 게 없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살겠다는데.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상갓집 앞에 가서 그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어. 그 상갓집에 가가지고 아 그래도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다가 죽은 거면은 아 그거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이런 얘기를 상갓집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미친놈인 거잖아요.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걸 볼 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평소에
우리나라에 매일매일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셔. 산업재해나 아니면 뭐 군대, 뭐 경찰, 소방관 뭐 등등등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려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매일매일 계시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조명이 되지 않고 항상 이렇게 큰 사고가 일어날 때 이런 분들한테만 조명이 되는 거는 난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런 대참사가 일어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죠. 보통 정상적인 사람 중에는. 왜냐하면 인간은 분위기를 읽는 능력이 있으니까. 지금 같은 분위기에 이런 말을 쓰면 안 된다고 다들 생각을 하니까. 저는 이제 좀 약간 아픈 사람처럼 보여요. 여기도 보시면은 참사만 생겼다 하면 레카지라는 참사 조무사 떨거지들이 한국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그들의 지지 기반이 사실상 우울증 산업이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정상인은 누구나 타인의 고통에 슬퍼한다. 하지만 슬퍼하고 말고는 온전히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모든 전체주의 사회는 그럴싸한 명분을 들이밀며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방금 한 말이랑 똑같이 죽음에 대해서 평소에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죠. 근데 상갓집에서 하진 않잖아요. 지금 타이밍이 마치 상갓집에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일단 여기가 되게 일단 이상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슬퍼하고 말고는 온전히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번 참사에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초를 치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슬픈 영화를 보고 울고 있어. 그 사람이 울고 나는 눈물이 안 나서 안 울고 있어. 이게 본인들의 자유인 거잖아요. 근데 눈물이 안 나는 어떤 사람이 울고 있는 사람한테 너 왜 울어? 슬픈 영화 보고 울고 안 울고는 자기 개인의 선택인 거야. 사람마다 다른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거는 이분이 슬퍼하는 걸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온전히 개인의 선택에 맡기지 않은 거잖아요. 본인이 하지 말라는 것에 정반대로 타인의 선택을 지금 침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좀 지능 같은 게 없나 싶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강요하지 말라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정상으로 보이세요? 저는 이제 정상으로 안 보여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안 보여요. 여기서 뭐 미국에서 참사가 나면 원인 규명 재발 방지 추모, 한국에서 참사가 나면 책임자 찾아서 화형. 그러니까 좀 워딩이 좀 강하지만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상갓집에서 초상집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공감 능력도 지능인데 당연히 지능이죠. 뭐 여기 봅시다. 지난 5년간 군대에서 뭐 320명이 혼자 돌아가셨고 사고사 당한 사람이 433명이고 뭐 국가를 지키다가 뭐 한 분들 뭐 여러 개 있다. 근데 이번 참사로 그러니까 소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약간 이런 얘기잖아요. 저는 이거를 보고 크게 두 가지가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하나는 이걸 왜 자기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가 좀 이상해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가 예전에 그 의대생이었나? 그분이 한강에서 돌아가신 일이 있었을 때 학비 같은 걸 이렇게 벌기 위해서 지하철에서 이렇게 좀 육체적인 노동을 열심히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이제 비슷한 시기에 있었는데 한쪽만 막 애도의 물결이 일고 이분은 알려지지도 않았던 이런 일 때문에 사실 진짜로 좀 추모를 받아야 할 분들도 계시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잊지 말자라는 게 몇 년 전에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아무리 군대가 뭐 편해졌다 한들 거기 강제로 끌려가서 거기 국가 지키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 거기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분들 있는 거 다 알고 산재나 뭐 이런 거 소방관 분들 뭐 이런 분들 힘드신 거를 모르는 사람이 과연 있냐고요. 다 알아요. 누구든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국가적으로 상갓집 같은 분위기니까 누가 상갓집 가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그리고 이게 옛날에 이태원 그 압사 사고 있었을 때도 이런 공감 지능이 부족한 사람들이 저지른 막 그런 만행 같은 게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거기 있는 사람들 오히려 조롱하고 막 그런 것들. 그러니까 실제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뭐 군대에서 혹은 뭐 경찰, 뭐 소방관 이런 분들 중에서 사고 당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보다 이쪽이 더 조명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당연히 많죠. 근데 그 상황에서 얘기를 안 할 뿐인 거지. 그런 상황 파악 능력, 사회적 지능, 공감 능력 이런 게 그냥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도덕성을 명분 삼아 망나니 홍위병짓하며 도파민을 즐기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뭐 등등등 해가지고 그 자기가 뭔데 규정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떤 국가적인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걸 국가적인 참사라고 지정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슬퍼하든 말든 그건 개인의 자유한테 맡겨라라는 본인의 권리 주장은 오지게 하면서
그러면 지금 슬퍼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비하를 하냐는 거예요. 자기가 내로남불이 진짜 너무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인간은 다 내로남불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내로남불을 안 하고 살 수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지만 이거는 진짜 거의 뭐 매분 매초 내로남불이 일어나는 사람을 보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거는 전부 다 괜찮고 남이 하는 거는 자기가 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래서 본인이 남을 조롱할 때는 조롱은 왜 하면 안 되죠? 아니 사고 구조가 유인원 같으시네요.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인데 자기에 대해서 조금만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고소를 해. 바로 고소하고 무슨 사이버렉과 정신병자들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해. 아니 그 정도가 너무 심해. 누구나 내로남불이 있지만 그 정도가 너무너무 심해.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구독자가 이제 계속 떨어져서 용호수 채널을 고소장마다 전부 약 20만이라고 써요. 난 그것도 약간 좀 불쌍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 20만 구독자가 그게 뭐라고 뭣도 아닌 거 가지고 20만 구독자가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전 그 4배인데 4배도 넘잖아요 이제. 뭐 아무 생각 없어요. 80만 구독자에 대해서. 누가 막 만난 사람이 80만 구독자 이러면 그냥 쪽팔리기만 하지 뭐 자랑스럽고 이런 거 1도 없어요. 근데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얘는 20만 구독자가 깨진 지가 한참 됐거든요. 지금은 이제 18만도 깨진 거예요. 17만 8천이에요. 근데 최근에 제가 받고 있는 고소장에도 약 20만의 구독자를 가진 자입니다라고 써 있어요. 나 그게 너무 불쌍해. 왜냐하면 얘는 구독자 20만 명 모은 게 너무 자랑스럽고 좋은가 봐. 그리고 그걸 지키고 싶은가 봐.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사람이잖아. 근데 반대로 구독자가 많은 게 뭐 별로 상관없고 좀 떨어져도 별로 상관이 없어. 그래서 개미털기 맨날 하는 나야. 나는 그게 상관없는 사람인데도 구독자가 오르고 있잖아. 얘는 그걸 신경 쓰는 사람인데 구독자가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난 너무 불쌍해 이제. 그러니까 이제 30대 중반밖에 안 된 사람이 자기 인생의 전성기가 끝난 거를 마주하는 기분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심지어 운동선수도 아니야. 아니 내가 뭐 축구선수, 농구선수야 혹은 프로게이머야. 그러면 내가 10대 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해서 20대 때 전성기를 보내고 내가 30대 때 기량이 점점 떨어져 가는 걸 느끼고 이런 것들을 사실 뭐 달가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잘 견디고 잘 못 견디고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조금씩은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많이 힘든 사람도 있겠고. 근데 그거는 그 업계의 특성이잖아요. 그리고 대신 그 사람들은 그 짧은 전성기 기간 동안 남들이 감히 꿈꾸지도 못할 정도의 엄청난 어마무시한 돈을 벌거나 혹은 뭐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고작 유튜브 구독자 20만 명 모은 게 본인 인생 최대 업적이자 전성기야.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인생에 있어서 그런 전성기를 다시는 맛보지 못할 거라는 걸 자기도 알고 있을 거야. 지금에 와서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오해 없으시길 바라는 게 그러면 용찬우보다 업적이 낮은 사람은 뭐예요?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죠. 제 이야기의 핀트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굉장히 소소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본의 그런 문화는 좋아하거든요. 되게 남들이 봤을 때 대단치 않은 일을 해나가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계셔. 저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리스펙해요. 저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얘는 다르잖아요. 자기가 구독자를 20만을 모았던 걸로 막 우키님한테 꺼드럭대고 막 구독자 차이로 막 사람들을 막 급을 나누고 막 이걸로 막 자랑질을 하고 막 유명인 인플루언서 슈퍼스타 이런 행세를 했던 사람이잖아.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니까 나는 이게 너무 불쌍하다는 거야. 보통의 사람이 소소하게 살아가던 사람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던 사람 아니면 조금 잘 나가던 사람 그냥 이런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고 계셔. 근데 그러다가 좀 한풀 꺾였어. 그렇다고 그 사람이 불쌍합니까? 불쌍하지는 않죠. 그냥 뭐 그렇게 됐구나. 안타깝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자기가 20만 구독자를 모았던 유명 유튜버인 인생을 엄청나게 자랑스러워하고 자랑하고 뿌듯해하고 이걸 지키고 싶었던 사람이 이제 이런 전성기를 다시는 맛볼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심지어 그 사람의 나이가 30대 중반밖에 안 되는 젊은이다. 이게 난 너무 불쌍한 거죠. 그냥 좀 불쌍해 인생이. 그 지금 뭐 연말 연시 이럴 때도 뭐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술 먹지 않고서는 가능할까 싶으니까 아마도 술을 처먹고 또 그 월세 나가는 그 사무실에서 그러고 있을 거 아니야. 얼마나 불쌍해 인생이. 흑자님 BM철입니다. 2024년 한 해도 고생하셨습니다. 벌써 25년 1월 1일이네요. 저 팀장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제 신팀장 아니고 신차장. 아 10년 넘게 세일즈 하다 보니 매너리즘에 빠진 지 좀 오래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24년 제 최고 추억이고 자부심은 흑자님께 M2를 판매했던 행운이네요. 그 덕에 돈변님도 머시미님도 한번 뵙고 25년은 흑자님과 구독자님들께 부끄럽지 않게 초심으로 열심히 해봐야겠습니다. 흑자님도 100만 가자. 정말 좋은 마음가짐이네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하락세가 있으면은 막 분해하고 성질내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막 그냥 바로 포기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한데
또 이렇게 다시 초심을 찾으려는 자세가 저도 본받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그러면은 참사만 보고 좀 너무 억측 아니야? 그냥 네가 용찬우를 좀 안 입곱게 보니까 네가 그렇게 보는 거 아니야? 용찬우도 참사 사실은 뭐 추모하고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이미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자료를 또 좀 보여드리자면 죽음 희화화 카테고리입니다. 링커리의 부모님, 보디빌더를 위한 스테로이드가 아들을 죽였다고 비난하였습니다. 보디빌딩 몬스터, 알 수 없는 원인으로 46세 사망. 피트니스 전문가, 전직 보디빌더 존 매도 예상치 못하게 하지만 평화롭게 49배 사망. 31살의 보디빌더 무릎 수술 받고 몇 주 있다가 사망. 미스터 월드 바디빌더 50살의 사망. 챔피언 보디빌더 작 맥버리 사망. 올림피아 바디빌더 사망. 미스 유니버스 바디빌더 사망. 스테로이드 때문에 죽은 건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사망. The Monster 사망. 팬데믹 기간에 사망. 별다른 이유 없이 사망. 이 보디빌더는 26살에 와이프에게 총 맞아서 사망. 잠깐만, 와이프한테 총을 왜?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 바디빌더들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을 굉장히 희화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이제 이 시기가 이제 저하고도 이제 다툼이 있어가지고 헬스, 뭐 바디빌딩, 뭐 이쪽 업계에 대해서 안 좋게 계속 얘기를 하던 시기에 이제 황철순 형님께서 용찬우 막 이렇게 뭐 한 손으로 뭐 이렇게 뭐 뱅뱅 돌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근데 사실이긴 한데 철순 형님 힘이 진짜 세거든요. 벤치프레스 220kg 그냥 그 보디빌딩식으로 들어버리는 사람이라 힘이 존나 세가지고 실제로 가능하거든요. 뭐 원암 덤벨로 50kg 이상 하고 이러니까. 근데 철순이 형님이 용찬우, 용우수, 박찬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얕잡아 보는 말을 하자 이걸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매번 이런 식이에요. 그 저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할 때 제 동생의 죽음을 이용했던 거, 그다음에 이번에 국가적인 참사를 통해서도 자기 말이 맞다, 지금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여유인간 NPC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국가적인 애도 기간에 그런 걸 이용하는 모습 등등 그냥 공통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희화화하고 이용하는 모습.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이거 이제 용찬우, 용우수, 박찬우는 테슬라를 좋아할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는 좋게 말하는 경우가 좀 있었고 하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캐릭터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근데 의외로 전기차하고 테슬라라는 회사를 많이 뭐 비판, 비난, 비하 같은 걸 했거든요. 일단 한번 볼게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전기차 이야기하는 겁니다. 리튬이온이든 뭐든 알바에 쓰레빠예요. 내 차만 안 터지면 되지. 남들 다 테슬라 타고 그 뭐냐 사고 나면 그 화장터 예약 비용 안 아낄 거 아니에요? 아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달린 전기차 타다가 사고 나면 화장터 예약은 안 해도 된다. 알바에 쓰레빠요. 뭐. 그리고 얘가 테슬라 차를 욕하기 시작한 시기가 언제냐면 그 X라는 곳에서 활동할 때 인스타그램 계정이 잘려가지고 X로 갈아타서 활동을 했던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에 어떤 사람이 용찬우, 용우수, 박찬우한테 비판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테슬라 관련된 뭐 소식 같은 걸 전달해주는 페이지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하고 다툰 이후부터 테슬라 자동차 욕하고, 방금 보시다시피 테슬라 타다가 사고 나면은 화장 비용 아낀다는 등 인간이 좀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야기를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용찬우예요. 용찬우, 용우수, 박찬우의 모습을 잘 보여준 사례거든요. 자기를 공격하는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이용하는 사람이고, 그게 죽음, 사람의 생명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흑자일스를 공격하기 위해서 죽은 흑자일스의 동생을 이용한다든지, 우울증 산업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번에 항공사고 그 참사를 이용한다든지, 자기를 공격하는 테슬라 페이지 운영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테슬라 사고로 화재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이용한다든지, 이게 그냥 용찬우, 용우수, 박찬우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 영상 보면서도 정말 불쌍한 마음이 이때도 좀 들었던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여름쯤이잖아요. 너무 불쌍했던 게 뭐냐면 이 리튬이온이든 뭐든 알바이오, 쓰레빠이오를 여기 반복으로 사용을 해요. 뒤에도 또 하거든요. 그리고 이 전기차 테슬라 타다가 돌아가시면은 화장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2번, 3번씩 반복을 하고, 이거는 또 심지어 그 인스타그램이나 X 같은 데에도 이미 글로도 여러 번 올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다른 타인의 죽음을 이용해서 남을 공격하든 그걸 유머 감각으로 뽐내든 하는 것들을 했을 때 만약에 진짜로 좀 사회적 지능이 좀 부족하고 메타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그걸 여러 번 반복하는 도중에도 알아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그게 너무 불쌍했어, 솔직히. 저도 말실수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가 말을 하면서도 약간 아차 싶을 때가 있거든, 사람이.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뱉었어? 반응을 보고 내가 실수한 게 맞구나. 눈치를 채요. 그러면은 뭐 거기에 대해 사과를 한다든지 다음부터 그런 걸 조심한다든지 하는 이 수정 작업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사회 지능 같은 게 높아지는 거잖아요. 사회적인 능력 같은 거. 근데 얘는 그게 없는가 봐. 이렇게 잘못된 언행을 하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걸 인지도 못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의 반응을 봤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을 교정해야 되는지도 이해 같은 걸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픈 사람으로 보여, 그냥. 진짜로 이제 정상적인 사람으로 안 보여요, 저는.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가 누구나 좀 남을 웃기려다가 좀 과하게 이야기를 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누구나 있을 거고, 저는 그런 실수를 좀 많이 하잖아요. 저는 웃기려다가 하는 실수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사실 말 실수는. 근데 얘가 만약에 유머 감각이 좀 많이 잘못돼서 테슬라를 타다가 돌아가시면 화장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자기 딴에는 재밌다고 생각을 했다고 쳐요. 실제로 그 이야기 하면서 웃어요, 얘는.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닌데도. 근데 그거를 SNS에다가도 반복적으로 올리고 이 라이브 방송에서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생각을 해낸 게 자랑스러운가 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정반대인데.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서라도 이거 아니구나, 잘못됐구나 눈치채야 되잖아요. 그런 눈치도 못 채요. 계속해요. 그래서 이때 이런 실수를 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 뒤에 이번에 비행기 참사가 난 걸로 또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얘를 진짜 법적인 처벌을 반드시 받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더 강해진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얘가 자아 성찰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얘가 스스로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꽤 오랜 기간 지켜봤지만 얘 주변 사람들도 용찬우, 용호수, 박찬우를 정상인으로 만들지 못한다고 이제 생각이 돼요. 우리가 보던 것들이 다 그런 정황들이니까. 얘가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본 적 있으세요? 지난 2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1년 반 동안 얘가 진짜 단 한 번이라도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하는 걸 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처음 봤을 때도 별로였는데 여기도 좀 별로야, 정상이 아니야, 뛰어난 사람, 보통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야. 처음 봤을 때도 여기였는데 그 이후로 그냥 계속 우하향만 하고 있잖아. 한 번도 발전적으로 변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더 나은 사람으로 변한 걸 보여준 적이 없어요. 점점 밑으로 처박기만 하고 있거든. 그러면은 자기 혼자 스스로도 변할 수 없는 사람이고 얘 주변 사람들도 얘를 어떻게 못하는 건 거죠. 얘는 진짜 이제 법적 처벌밖에 없어요. 뭐 이미 이제 뭐 재판도 받고 있고 고소도 얘도 이제 상당히 많이 받았을 거고, 저한테만 받은 게 아니니까 이미 법적인 처벌로 이제 가고 있지만, 그리고 이런 생각이 안 들었다고 해서 만할 건 아니지만 이제 더 확고해진 게 뭐냐면, 얘는 법적인 처벌을 받아서 정말 법이 남들보다 더 가까이에서 더 타이트하게 옥죄어서 얘가 이런 행동으로 수많은 사람들한테 아픔을 주는 걸 막아야 해요. 저는 이거 지금 사회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사람들 막 돌아가시고 무슨 사고 나고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어떤 분야를 뭐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런 전문 지식도 없는 애가 가볍게 얘기하는 걸 넘어서서 그걸로 비하하고 막 조롱하고 이런 거를 아무도 제재를 못하고 계속해서 해대고 있고, 자기가 슈퍼스타라면서 자신의 그런 의견이 더 널리 퍼지길 바라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법적인 처벌을 해서 이런 짓을 못하게 하는 게 저는 사회정의에 부합한다고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장르 누나 트렌드 셌던 것 같아요. 준석이가 또 뭔가 개척한 것 같아요. 준석이도 뭐 개척할 수 있죠? 아니 근데 막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스냅백 3대로 만든 스냅백 쓰고 장례식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게 막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저는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나는 오중석 한마디도 언급을 안 했는데 지금 아직도 그렇게 한다고 제보가 오네요. 나는 그때 진짜 슬펐겠다. 나도 인간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후로 오중석 언급을 안 했어요. 네.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래서. 선배 스냅백 그러진 않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테슬라 타다가 돌아가시면은 뭐 화장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이게 자기가 재밌다고 생각하는지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중석 작가님이 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오중석 작가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3배로 스냅백 쓰고 그랬진 않았을 거 아니야가 얘는 이게 재밌는 건 거야. 그리고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으로 지금 보이냐고요. 오중석 작가님은 지금 용찬우, 용우수, 박찬우보다 거의 20살이 많아요. 19살인가가 많거든요. 18, 19살 많은 그래도 한 업계에서 1등을 찍어봤던 리스펙 받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분이 아버님이 돌아가신 일을 두고 오중석 작가님이 평소에 스냅백 모자를 자주 쓰는 걸 가져다가 스냅백 모자 같은 거 3배로 만들어서 쓰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막 이런 말을 쓰는 게 정상인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흑자일스 공격하려고 죽은 동생, 오중석 작가님 공격하려고 장례식 때 어떻게 하는 거, 테슬라 채널 페이지 만든 사람 공격하려고 테슬라 타다 돌아가신 분들, 우울증 산업 공격하려고 이번 비행 참사 같은 거. 지금 그냥 한두 번 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얘는 지금 제 생각에는 어딘가가 좀 잘못된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런 것도 계속 올려요. 그러니까 테슬라 차가 뭐 위험하다 뭐 이런 걸 알리고 싶다고 쳐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알리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죠. 저도 그 M2 차 구매할 때 차에 대해서 워낙 많이 봐서 차량 관련 유튜브도 저의 피드에 많이 뜨는데 뭐 전기차 같은 게 어떤 점은 위험하다라는 거 정상적으로 알려주시는 분들 너무 많죠. 얘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이 국가적인 애도 기간에 이러고 있어요. 귤색 리본 생길까, 정치 무기로 쓰인다, 우울 산업은 무한군과 함께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난 얘가 이제 진짜 약간 지능에 의심이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방금 우울증 산업 무한군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허위사실로 자기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고소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무한군 2024년 정신건강사업 성과 빛나라는 기사를 올리고 우울증 산업은 언제나 함께합니다 라고 올린 건데, 제가 이 말을 바꿔서 우울 산업은 언제나 무한군과 함께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자기가 한 얘기를 의도와 다르게 허위 사실로 조작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서 자기를 공격했다고 이렇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진짜로 지능이 좀 의심돼요. 모든 고소장이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얘는 진짜 영리하지 못한 게 뭐냐면, 제 동생을 이용해서 저를 공격한 게 수십 번이 넘잖아요. 사실 100번이 넘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수십 번이라고 칠게요. 수십 번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크로커다일님하고 함께 방송을 찍을 때 크로커다일님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고 계시니까 흑자일스를 이렇게 뭐 지칭해서 한 게 뭐 아닌가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고인 모독한 게 누구예요? 이러면서 오히려 역으로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고인을 모독했대요. 걔 주장에 의하면 제가 제 동생을 모욕을 했다는 거야. 모독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크로커다일님이 그 일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시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용찬우 씨의 발언들을 보고 흑자일스님의 돌아가신 동생분을 언급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굳이 계속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답변이 하지 말라니까 더 해야죠. 근데 얘 평소에 뭐라 그래요? 돌아가신 분이 억울하게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제가 이런 걸 하는 겁니다 라고 본인 채널에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럴 때마다 순간순간 자기 본심이 나오거든요. 하지 말라니까 더 안 돼. 그러니까 얘의 사고 구조가 뭐냐면, 지금 이것도 사실 저는 마찬가지 패턴이라고 보거든요. 얘가 처음에 이걸 먼저 올렸어요. 이 참사 난 거를 올린 다음에 귤색 리본이 생길까 이번엔 이걸 먼저 올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미친 거 아니냐 이러는 거죠. 아니 이런 참사에 이딴 걸 쓴다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그러고 나면은 아차 싶어가지고 뭐 이런 걸 지우면서 뭐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말 뭐 유가족분들 뭐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서 이거가 내가 이번 사건 사태를 안 좋게 쓴 게 아니다라고 약간 이렇게, 사실은 전에는 아니었지만 후에 포장을 하려는 그런 시도를 보통 할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실수를 했으면 삭제하고 내 의도가 그게 아니다라고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오히려 이걸로 욕먹고 나니까 여기서 정치 무기화 된다, 우울증 산업 무한군과 함께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합작품이니까 리본 안 만들어질 듯, 오히려 더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저도 옛날에 좀 이런 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훨씬 더 고치려고 노력해야겠다, 이게 진짜 반면교사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저도 그런 면이 있잖아요. 누가 뭐 하지 말라 그러면 더해, 뭐 하라 그러면 안 해. 이런 청개구리, 그 다음에 반고래 기질, 고집, 아집, 이런 면이 저희가 좀 강한 편이잖아요. 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좀 많이 고쳐야겠다라는 거를 용찬우, 용우수, 박찬우 보면서 정말 반면교사를 느끼는 게, 얘는
남들이 이런 실수를 해서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라고 하면은 더 해요. 더 심하게 더 해. 이러고 있어. 이러니까 인생이 망하죠. 아니 이러니까 인생이 망하죠. 그리고 이게 일관됨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본 무능력자들, 하남자들이 거의 다 이러거든요. 저 포함입니다. 저도 예전에 너무 심했고 지금도 꽤 있고,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거나 개씨 파남자거나 진짜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만한 그런 사람들 특징이, 누구한테 어떤 지적을 받으면은 자기가 노력해서 하는 거면은 안 하는데요, 자기가 노력 없이 할 수 있는 거는 더 해요. 가장 쉬운 예로 롤에서 누구한테 지적받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해서 내 실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던져요. 게임을 일부러 져요. 일부러 가서 죽고요. 일부러 열심히 안 해요. 네가 나한테 뭐라고 했으니까 네 책임이다 이러면서. 이게 무능력자, 개씨 파남자의 특징이거든요. 용찬우, 용호수, 박찬우가 진짜 정확하게 보여줘요. 교과서적으로 보여줍니다. 얘는 무언가 잘한 거, 그리고 본인이 열심히 해서 이루어낸 것을 다른 사람들이 지적을 했을 때 그걸 열심히 하는 꼬라지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저 역시도 얘에 대해서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하고 전부 다 이렇게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영상 편집 같은 거 찍어 올린 거, 그런 거는 좋았다, 왜 그런 걸 그만두고 이런 짓을 하냐, 이런 말을 했었잖아. 그럼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얘기해? 내가 영상 편집 강의 존나 맛있게 찍어서 올려버려야지, 이런 걸 본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얘는 어떤 노력을 해서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본인의 고집으로 주구장창 주야장창 밀어붙여서 하는 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남들이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너 왜 그거 해? 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는 짓거리만 주야장창 해요. 이게 진짜 인생 루저들, 인생 패배자들, 개씨 파남자들 특징이거든요. 롤에서도 누구한테 한 소리만 들어도 진짜 될 끼면은 오케이, 내 실력 보여줄게, 내 캐리할게, 게임 이긴 다음에 끝나고 이래도 내가 못해? 이게 찢는 거잖아. 뭔지 알죠? 아니 래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새끼 랩 개 못함, 얘기를 들었어요? 씨발 내가 보여줄게 개새끼야. 다음 경연 때 무대를 찢어, 존나 잘해. 이래도 내가 랩을 못해? 뺨 이러고 끝내. 그러면 사람들이 와 찢었다 씨발 이러고, 걔한테 랩 못한다고 했던 애도 막 나중에 인터뷰에서 그 무대는 인정, 이게 찢은 거잖아. 근데 어떤 래퍼가 랩 개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다음 무대 때 나한테 랩 못한다고 했지, 씨발 나 랩 안 해, 이런 새끼가 있다고 쳐요. 이건 병신이잖아요. 그냥 이거 그냥 병신이에요. 이걸 대입해보세요 다른 데에다가. 진짜 개병신이야. 그냥 롤하는 분들도 잘 들으세요. 님 지금 개병신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의사분이 계셔. 근데 어떤 사람이 야 근데 한의사가 의사 아닌 거 아니야? 이거 유사의학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 쳐요? 그럼 그분이 한의학도 효과가 분명히 있고 양의학과 다르게 우리의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면서 본인의 실력을 막 보여줘. 침을 기가 막히게 놓고 막 뜸을 뜨고 막 좋은 약재 써가지고 막 좋은 약을 막 팔아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 이게 그 한의사가 찢은 거잖아. 근데 어떤 사람이 한의학을 욕했는데 그 한의사가 그걸 듣더니 빨리 X같네, 나 오늘부터 진료 안 해. 아픈 사람 찾아왔는데 안 고쳐줘요. 아니 한의학 효과 없다며, 한의학 가짜라며, 왜 나한테 고쳐달라고 함? 나 안 고쳐줌. 왜 나한테 고쳐달라 그래? 안 고쳐줄 거야. 이거 그냥 병신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롤하는 분들도 잘 들으세요. 님들 지금 개병신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님이 뭘 못했어, 못한다고 뭐라고 했어, 혹은 핑을 찍었어, 물음표 핑을 자꾸 찍었어. 오케이, 나 안 함, 나 던짐, 오케이. 이거 개병신이에요 진짜 여러분,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왜 해준 그거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용찬우, 용호수, 박찬우 얘도 자기의 능력을 보여줘서 찢는 거를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고, 남을 공격하고 남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해서 남의 마음만 찢어. 그냥 너무 쉽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그거 하나밖에 없는 그냥 인생 루저들이 하는 거 그냥 그대로 교과서적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무능력한 걸 본인이 인정하는 거죠. 롤에서도 저는 똑같이 생각합니다. 롤 하는데 핑 하나 듣고 던짐, 난 걔가 무능력하다고 생각해요. 티어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른 것 뿐이지 그 티어에서 무능력자인 거야. 브론즈에서 했든 다이아에서 했든 마스터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그 티어에서 걔는 무능력자인 거야. 자기가 능력이 없으니까 의심을 받아도 해소를 못하고 찢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랩 못한다 소리 들었을 때 랩 잘해서 찍고, 연기 못한다 소리 들었을 때 연기 잘해서 찍고, 노래 못한다 소리 들었을 때 노래 잘해서 찢어. 근데 만약에 러세라핌 왜 이렇게 못하냐, 코첼라에서 왜 그랬냐, 국가적 만신이다 소리를 들었어? 그리고 나서 갑자기 다음 무대 나와가지고 노래를 안 해. 야 니들 왜 노래 안 해? 아니 우리 노래 못한다면서요.
아 노래 못하니까 안 할게요. 아 그래도 노래는 불러야지. 내가 노래 왜 해줌? 나 노래 안 불러도 상관없음? 이거 개 병신인 거지 이거는 그냥. 근데 르세라핌이 그 일 있고 나서 절치부심해가지고 노래 연습도 더 하고 춤 연습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도끼 그룹답게 요즘에 또 실력이 더 괜찮아졌잖아요. 이게 찢는 거야. 근데 용찬우, 용우수, 박찬우 보세요. 자기가 2030을 이끌 리더 같은 사람이래. 뭐 네오고 뭐 니체의 환생이고 황제고 뭐 예수 비슷한 거고 막 이래. 그러면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증명을 하려면 만약에 본인이 뭐 실수든 진짜 너무 화가 나서 그랬든 흑자일스의 죽은 동생을 이용해서 흑자일스를 공격했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 그러면 자기를 증명하려면 자기가 더 괜찮은 나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려면은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흑자일스의 죽은 동생을 이용해서 흑자일스를 공격한 게 아니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지 말라면 더 해야죠. 이러면서 더 해. 자기가 나은 사람인 걸 증명을 하려면 헬스인들을 비난했다가 욕을 많이 먹었으면은 아 내가 헬스인들을 비난한 게 아니고 진짜 나의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거다라면서 실제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건강에 대한 뭐 헬스에 대한 보디빌딩에 대한 어떤 컨텐츠를 찍어서 올리면 되는데 보디빌더 사망 이랄 연병을 하고 있잖아. 이건 진짜 너무 병신 같은 행동이에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용찬우가 병신이라는 게 아니고요. 병신 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이건 진짜로. 그렇죠. 대물인 걸 증명하려면 바지를 내려야지. 이게 천박하지만 저런 얘기인 거죠. 누구한테 소띠라고 놀림을 받았다고 쳐요. 뭐라는 거야? 이러면서 바지 내리면 해결. 근데 오케이. 나 오늘부터 야스 안 함. 야 왜? 아 작다며. 안 해. 뭘 증명하는 거야 이걸로? 야 너 왜 이렇게 괴로워 보여? 3일째 오줌 참고 있어. 왜 참는데? 작다며. 나 오줌도 안 싸려고. 야 싸. 너 그러다 죽어. 아니 내가 왜 싸줘야 되는데 오줌을. 이런 병신이 어딨어요 세상에. 아니 용찬우, 용우수, 박찬우라는 사람이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아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별로인 사람으로 알려졌어? 그러면 나의 나은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점점 더 안 좋은 행동만 계속해. 이런 병신 같은 해명이 어딨냐고 세상에. 그리고 나는 걔들이 특히 막 종교 얘기하고 막 이럴 때 이건 레드필도 포함인데 막 종교 얘기나 어떤 현자들 이야기나 아니면 되게 유명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사람들로부터 뭐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 얘기할 때 난 너무 기괴하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뭐 깐디 같은 사람들이 아 예수님이 그랬나 뭐 성경에 써 있는 거잖아요. 왼뺨 맞으면 오른뺨 내줘라 뭐 이런 거 성경에 써 있고 간디 아저씨는 신발 한 짝 기차 타다가 흘렸는데 나머지 한 짝 던져줬잖아. 어차피 나 한 짝 있어도 쓸모 없는데 저거 죽는 사람이라도 쓰게 해. 이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존경스러운 마음을 갖잖아. 근데 용찬우, 용우수, 박찬우든 레드불 코리아 장민서, 장정태든 얘들은 보면은 자기가 피해 당한 걸 복수 보복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러면서 2030을 이끌 리더가 되고 자신들이 뭐 남들보다 뛰어난 막 되게 현명한 그런 사람인 걸로 포장을 하는 게 나는 이게 너무 기괴하게 느껴져. 몇 년이 지나도 반드시 복수한다 막 이러고 있고 니체가 그 소리 들으면 뭐라 그러겠냐. 아니 진짜 저야말로 여기에서 반면교사를 넘어서서 관련해서 좀 자료 같은 걸 좀 찾아보고 이러면서 뇌과학자분들 거 아니면 우주 뭐 이런 거 좀 보니까 그 많이 신기한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오픈월드 게임을 하면은 내가 보고 있는 곳만 그래픽카드가 렌더링을 하고 내가 보지 않는 부분은 렌더링을 하지 않고 있다가 내가 거기를 보면은 그때 그래픽카드가 연산을 해서 거기를 만들어서 보여주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빠르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눈치를 못 채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게임에 구현되어 있는 모든 그래픽을 계속해서 렌더링을 하고 있으면 그래픽카드가 터지겠죠. 아니면 우리가 훨씬 더 못한 그래픽을 봐야 하겠죠. 근데 우리가 보는 시야만 그래픽카드가 렌더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수준의 좋은 그래픽을 계속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원리로 게임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주도 약간 그런 원리가 적용되어 있다는 게 요즘에 많이는 아니고 조금씩 밝혀지고 있어서 그런 게 많이 소름 끼치잖아요. 저는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고 특히 좀 부끄럽고 창피한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안 보여주고 싶어하는 나약한 모습을 안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하는 생각이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뭐 좀 부끄러운 모습, 나약한 모습 같은 걸 보여줬어. 지나쳤어. 그러면은 알바노냐는 거지 이게. 아 이거 마치 렌더링 될 때만 표현되는 그 그래픽의 어떤 캐릭터처럼 나 이 사람 스쳐 지나갔잖아. 뭔 의미가 있냐는 거야. 근데 나는 어렸을 때 성격이 내가 어떤 부끄러운 행동을 한 걸 어떤 사람이 봤어? 지나갔어? 집에 와가지고 막 이불킥 하면서 아 씨발 그 사람이 봤겠지?
아 존나 쪽팔려 막 이러고 살았거든. 이제 이런 거를 요즘에 많이 고치고 있어요. 알바노냐는 거야. 어차피 지나갔어. 그래서 요즘에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용찬우, 용호수, 박찬우든 레드필 코리아, 장민서, 장정태든 걔들이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사람들한테 자꾸 포장을 하면서 정작 본인들이 당한 피해를 전부 다 막 보복을 하고 막 이기려고 하고 이런 게 난 진짜 너무 기괴하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유익남은 이걸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저도 영상 2개밖에 안 봐서 뭐 정확하게 말은 못하겠지만 유익남은 그걸 진짜로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유익남 같은 경우에는 용찬우, 용호수, 박찬우 그다음에 장정태, 장민서, 레드필 코리아를 만나서 본인 잘 나가던 채널이 씨발 지금 약간 좀 잘못됐잖아. 거기도 수익 정지도 당하고 뭐 조회수나 이런 것이 많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회원수나 뭐 이런 거에서. 그러면 자기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미움을 갖고 원망을 갖고 후회를 갖고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유익남 최근 채널 보면은 최근 다시 복귀를 해서 영상을 막 올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초월해서 초연해서 그냥 자기만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지금 가진 게 보이잖아요. 유익남이 진짜로 2030 남성들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어떤 면모들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보여준 건 아니고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 장민서하고 박찬우는 전혀 안 되잖아 그게. 근데 그런 사람으로 자기를 포장해서 사람들한테 막 강의를 팔고 막 이런 모습 난 너무 기괴해. 그러니까 저만 해도 저는 제가 대인배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소인배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중인배보다는 조금 아래. 소중인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대인배가 전혀 아니야. 근데 이런 저도 제가 수익 정지를 당했을 때 뭐 어떤 놈들의 신고로 이렇게 됐을지도 사실 뻔히 보이고 그다음에 제가 수익 정지를 당하는 데 있어서 제 영상을 막 무단으로 퍼가가지고 막 올리던 그 채널들이 제가 만든 부계정들로 오해받아서 수익 정지되고 뭐 그런 영향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수익 정지 나고 나서 초반에 조금 충격받았다가 한 이틀 정도 좀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막 이랬다가 한 3, 4일 차부터 이제 받아들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고 그래 내가 언제부터 이런 수익을 얻었던 게 내 거였냐. 이게 원래부터 내 거였던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내 거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이후로 제가 적절하게 대처를 해서 수익을 다시 되찾고 지금의 저가 됐잖아요. 근데 이런 걸 하는 저는 제가 중소인배 정도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1도 안 되는 애들이 막 대인배처럼 막 알파메일처럼 2030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사람들인 것처럼 막 그러고 있는 게 난 너무 기괴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부끄럽지가 않나 진짜? 저는 제가 중소인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2025년에도 어떤 도전을 지금 해야만 하거든요. 어떤 도전을 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사실 논리적으로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이 좀 많은 하루였고 앞으로 며칠 동안 이제 그 생각을 최대한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부러가 아니고 그냥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도전을 아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딱 3년 전에 그랬잖아요. 3년 전에 이맘때 제가 크게 무너졌었고 유튜브 영상을 촬영을 못하겠어가지고 몇 달 동안 유튜브를 쉬었었고 그러면서 복귀를 했고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옷도 입고 뭐 살아야 되니까 복귀를 해서 도저히 일을 못하겠으니까 하기 싫다가 아니고 못하겠다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진짜로 못하겠는 거야. 대본도 못 쓰겠고 영상 촬영도 못하겠고 편집도 못하겠고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타오를 풀 할부로 샀어요. 진짜 돈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없는 척한 게 아니고요. 3년 전 그때 그러니까 당연히 벌어놨던 돈이 있죠. 그때도 유튜브를 막 한 3, 4년 했으니까 벌어놨던 돈이 모아뒀던 돈이 당연히 있죠. 근데 제가 그때 쉬는 기간 그다음에 그 전에도 이제 팬데믹 등등등 해가지고 이런저런 손해를 좀 봤어요. 체육관을 오픈 준비를 다 해놨는데 팬데믹이 와서 거기를 2년째 열지를 못하고 막 등등등 해서 손해를 많이 보다 보니까 벌어놨던 돈을 다 써서 정말로 돈이 없어서 그때 제가 전 재산 200 얼마인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진짜거든요. 리얼로. 돈이 없는 상태에서 진짜 그냥 48개월 풀 할부로 9,360만 원짜리 타워를 산 거예요. 제가 그때 제 1억을 빚지자라는 생각을 그냥 그때 했거든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일하자라는 그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제가 일을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24년에 그 수익 정지 복구를 하고 그다음에 저를 또 좋아해 주신 분들한테 보답해 주기 위해서 막 1일 1영상 가까이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제가 2024년에 영상을 350개 이상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1일 1영상 된 거죠. 안 올리는 날도 있긴 했지만 통계적으로는 된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열심히 했고 25년에는 또 이제 좀 도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며칠 전부터 그 도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좀 부담이 느껴지고 못하겠고 무섭고 하기 싫은 마음도 있고 한 거예요. 그래서 3년 전을 생각해 봤어요.
어차피 엊그저께 동생 제사이기도 하고 했으니까 이런 말을 좀 징그럽게 이상하게 기괴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동생이랑 같이 밥 먹으면서 제사상 차려서 그냥 같이 밥을 먹었어요. 저는 전통적인 제사와는 다르게 그냥 뭐 혼자 이야기하면서 그래 씨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언제부터 내 거였다고 이걸 잃을까 봐 걱정하는 게 너무 소위 너무 하남자 같다 이 생각이 좀 들어서 25년에도 또 도전을 또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논리적으로는 안 하는 게 맞아요. 지금 돈이 없는 상태에서 1억 가까운 차를 풀 할부로 사는 거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25년에 하려고 하는 것도 안 하는 게 맞아요. 주변 사람 몇 명한테 얘기했는데 아닌 것 같다고 다 얘기를 했어요. 한 명도 찬성한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지금 한 대여섯 명 정도한테 얘기했는데 모두 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아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인생이 아까워서 인생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봤던 영상 중에 가장 놀랐던 영상이 가난한 집에서 자란 아이들의 뇌 자체가 조금 발달이 좀 달라져 버린대요. 좀 애둘러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발달 쪽에 약간의 장애가 생기나 봐요. 가난한 집, 불행한 집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게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에선 당연히 연구가 안 되겠죠, 그런 게. 그래서 우리나라 뇌과학 쪽 박사님이 이제 외국의 그 연구하시는 교수님들 만나서 하는 뭐 그런 다큐멘터리 뭐 이런 걸 봤는데 그 어린 시절에 많이 불안정하거나 가난한 집에서 유아기를 영유아기 그다음에 미취학 아동기 그때를 보내게 되면은 그 본능에 더 충실한 뇌가 되어 버린대요. 그러니까 먹는 거, 뭐 자는 거, 안정적인 상황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더 좀 집착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게 그걸 더 원하게 된대. 오히려 부유한 집에서 자란 아이들이 더 어그레시브해지고 더 도전적이게 되고 더 모험적이게 될 수 있대요. 여기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야. 그걸 듣고 진짜 한참 생각했어요. 그 영상을 보고. 내 어린 시절도 한번 떠올려 보고 제가 사실 제 외모적으로나 사실 제가 가진 조건들이나 이런 걸 봤었을 때 신체 조건이나 이런 거 성격 같은 걸 봤을 때 저는 분명히 더 공격적으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안주하고 싶어 하고 조금만 뭐가 흔들려도 불안해하고 도전하지 않고 안전제일주의, 안정주의로 살아오고 이랬던 사람인데 나도 좀 저기에 포함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어렸을 때 집이 가난하기도 했고 불안정하기도 했고 하니까 안정되게 사는 것에 나의 이 뇌가 1순위로 작동을 하는구나. 그래서 조금만 안정이 찾아오면은 더 이상 뭘 안 하려고 하고 그거 지키려고만 하고 조금만 편안해지면은 너무 행복해지고 이렇게 돼버리는구나. 네, 나랑 반대인 사람들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막 이 사람들은 뭘 하나 이루면은 이게 돼? 이것도 되겠네? 또 하고 이것도 되겠네? 또 하고 안 돼도 까비 또 해보고 막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단 말이야. 그래서 예전에 송기은이나 김웅서나 막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너무 인상이 깊었고 그 사람들이 부러웠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친해지지 못했어요. 나랑 너무 다른 사람인데 내가 될 수 없는 되게 부러운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뭔가 되게 다가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못 친해졌어요, 사실. 별로 안 친해요, 실제로. 만나서 뭘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걸 좀 극복해 보고 싶어졌어요. 그 영상을 보고. 왜냐면 인생이 너무 아까워요. 오늘 같은 날이니까, 해가 바뀌는 오늘 같은 날이니까 주접 좀 떨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헬조선 하는 걸 이해 못하겠다라는 말을 자주 했었잖아요. 전 요즘에 진짜 그냥 뭐 감성에 차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되게 T적인 생각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가 대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이걸 과연 계산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이게 얼마나 대단한 행운인지에 대해 생각이 들고 이 생각이 들 때마다 되게 열심히 부지런해지고 있어요. 뭐 허무해지고 현타가 오고 이러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 생각이 내가 이 대한민국 정도의 나라에서 태어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이 정도 신체 조건으로 태어나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이런 생각들에서 이어져서 사실 내가 지금 나라는 존재로 여기 있을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게 만약에 0부터 시작을 한다면 이게 정말 얼마나 희박한 확률일까. 내가 다른 생물일 수도 있고 무생물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너무 많은 무한대의 확률이 있는데 그중에 이 확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인생이 얼마나 아까워요.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서 저는
매일 즐겁게 살고 있어요. 너무 아까워서 인생이. 긍정의 힘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인생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해보고 싶은 것 중에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남들 막 힘들게 하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내가 혼자 무서워서 두려워서 안 하는 거라면은 해보고 싶어요. 근데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전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 어마무시한 게 전혀 아닙니다. 누가 봤을 때는 뭐 그게 뭔데 이럴 수도 있어요.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좀 재밌게 즐겁게 살고 싶고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싶어요. 이거를 잘못 좀 해석하면은 막 욜로 같은 거 생각하실 수 있는 욜로랑 전혀 거리가 멉니다. 전 욜로 안 해요. 욜로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래서 뭐 매번 열심히 하긴 하지만 어제도 제가 롤을 3판인가 돌렸거든요. 4판 했나? 진짜 열심히 했어. 허투루 하고 싶지가 않아. 요즘에 집중력 좀 올라갔어요. 저 이제 무한 쇼츠요미 하다가 쇼츠에 맞들려가지고 막 뭐 할 때 자꾸 막 쇼츠 보고 막 이런 게 좀 생겼어요. 저도 약간 ADHD 같이. 아 근데 요즘에 이제 다시 좀 줄고 있어.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게임할 때 진짜 열심히 해요. 씨발. 너무 감사하지 않아? 감사하고는 좀 멀어. 이거 너무 다행 아니야? 내가 지금 롤 2판을 돌릴 수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이잖아. 내가 지금 너무 힘들 수도 있고 너무 괴로울 수도 있고 막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여기 없을 수도 있고 막 5만 가지 확률이라는 게 있는 건데 내가 지금 이 안락한 이곳에서 내 48C3 OLED TV에서 이렇게 크고 선명한 화면에서 롤을 돌릴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 오징어 게임하고 조명 가게 이거 봤거든요. 이것도 열심히 봤습니다. 예. 집중해서 봤어요. 재밌더라고. 호불호의 영역입니다. 저는 조명 가게를 더 재밌게 봤는데 둘 다 재밌습니다. 그 오징어 게임 평만 듣고 아이씨 별론가 보네 하고 안 보지 마시고 보세요. 재밌어요.